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부터 지금 시장에 꼭 필요한 전략까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두 분이 저를 보시겠네요. 제가 이름을 꼭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말 테마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7월에 마무리 좀 잘하나 싶었거든요.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그걸 그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긴급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8월에는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지금 반도체주가 좀 힘을 내줘야 될 텐데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볼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8월에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추세에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까요? 새로움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 IT의 업황의 회복, 그러니까 업황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업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 비롯해서 반도체 IT 대형주들의 실적을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는 충분히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점은 손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손절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은 시기가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 손절은요 굉장히 또 안 좋은 이 악순환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군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3분기에도 그 실적의 개선세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그런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지금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기존에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 종목군들 비중 관리할 때 쓰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월보다는 더 나은 8월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7월 들어오면서 반도체 IT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줬는데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까지도 지금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도가 좀 상당하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테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과라든지 그러니까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더 나은 8월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더 나은 8월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주말 사이에 또 소화해야 하는 이슈들도 있긴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부터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또 내는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관련한 종목들 한번 8월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투리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팔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팔 수 있으면 또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 너무 크면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아무래도 쉽게 무언가를 사거나 쉽게 팔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게 대응 자체가 어려워요. 어떻게 전략을 좀 짜갈까요?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잡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올해 내내 발생했었던 패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반도체 중심의 상승 기조가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급발로 좀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좀 뚫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들썩들썩하게 했었던 올해 한 해 좀 들썩하게 만들었었던 게 반도체, 자동차, 금융, 이제 조선방산 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뭐 식음료라든지 이제 화장품 쪽이 있는데 그쪽은 수급이 좀 약해서 그쪽을 빼놓고 보더라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이제 7월 달까지 전거래일까지 보시면 외국인 수급 상위 5개, 6개 종목군들이 다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수급에 집중이 되면서 좀 지수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혹시나 이제 HTS 좀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엔비디아 차트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좀 반등에 대한 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캔들 자체가 죄다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승 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많이 빠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 주체는 영국계와 미국계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2월 때까지는 영국계가 많이 들어왔지만 3, 4, 5, 6, 7까지는 7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 3, 4, 5, 6까지는 미국계가 주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선을 쫙 그으셔가지고 하이닉스가 고가에서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가 엔비디아가 최근 직전 고점에서 쭉 빠지는 그 요일과 이일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발 부분에서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면 여전히 외국인 선물에서의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수급 이탈이 나오면 다른 산업군들이 좋더라도 증시 자체가 짓눌리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기술주가 지금 순간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명확한 뷰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수급 이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 18조 이상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른 산업군들 뭐 자동차가 그나마 많이 들어와서 두 개 합해서 현대기아가 4.8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1조가 안 돼요. 개별주마다 1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수급을 다 어디서 받아주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도주가 없는다라고 했을 땐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증시의 상단 자체를 눌리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좀 명확한 뷰가 없으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잠시 보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번 주에 금리에 대한 일정들을 보느냐, 그 결국엔 기술주가 약진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기술주가 상승이 나올 거고 기술주에서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외국인 선물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땡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줄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가 만약에라도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급망 다변화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HBM 관련주들이 좀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시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은 참는 것도 투자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참을 때는 참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노려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워낙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 보니 그걸 좀 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저희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너무 당연하게 나와서요.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자체가 반도체주에게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요. 지금을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들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분할 매수 정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결국에는 또 SK 하이닉스가 4% 넘게 밀리면서 네. 19만 원 또 깨졌습니다. 네. 이러면 매수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열려 있다고 아래로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소보장 안에서 우리 아이디어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한쪽은 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한쪽은 너무 높은 우리가 눈높이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정도면 쇼크 수준 아니야? 라는 이제 시각의 차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숫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나온 숫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셨어야 하는 타이밍은 지난해 이제 6월 말, 그러니까 올해 6월 말쯤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구간에서 저는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전략이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미 지나온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 손절, 리스크 관리 이것보다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의 어떤 1차 비중 정도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정이 나오면 중소형주의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깊이와 속도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무서워서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디를 바라보느냐? 섹터의 대장주, 대형주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먼저 삼는데 반도체 IT 대형주의 기준은 뭐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 그럼 여기가 먼저 하방이 잡혀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따라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도 물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따라 올라오는 종목분들이 이제 옥석가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반도체 IT 투톱에 대한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펀더멘탈이 많이 바뀐 것은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HBM은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삼성전자 HBM 퀄텍스는 아직
미정이 있고 뭐 삼성전자의 HBM 컬테스가 된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왕자의 자리가 막 흔들린다거나 엄청나게 시장의 점유율이 뭐 변동성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을 오히려 이용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좀 조정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 IT 투톱에 좀 더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새벽이면 우리 실적 ISO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8월에 또 이슈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 대기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확인을 하고 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은 얻을 수 있는 과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리스크를 감수했는데 과실이 적으면 어떤 사람이 리스크를 감수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화면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엔비디아의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20주선 좀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좀 상승력이 나올 때 좀 지지가 됐었던 20선 같은 경우는 다 무너진 상황이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60선이 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상 지금 단기 이평선인 51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좀 추세적인 부분을 되돌리려면 결국에는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지대들이 계속 조금 다 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실 크게 못 올랐죠. 뭐 HBM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었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는 하이닉스와 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치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무너지는데 하이닉스가 아무리 펀더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TSMC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TSMC는 실적이 잘 나온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거기다 캐펙스 투자도 20%를 넘게 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날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는 반도체를 넘버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를 계속 찾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별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펀더상 문제는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산업이 지금 성숙기도 아니고 성장을 하고 있고 다 좋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이 위치에서 더 살만한 요인이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기업단에서의 이슈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으로 오히려 지금 요번에 뭐 애플이 다른 거 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된 공급망이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부분에서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이게 오늘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폭격 수준으로 네.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마음들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예단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이벤트가 좀 하루 이틀 안에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분할 매수로 정말 나눠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잠깐만 참으면 결과 알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는 크게 사실 뭐 우리가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HBM 관련주도 오늘 SK하이닉스 필두로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회다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이벤트들 체크해보고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SK하이닉스 쪽 차라리 IT 투톱 집중하자라는 말씀 듣긴 했지만 똑같은 질문입니다. 국내 HBM 관련주들 그래도 우리가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의 시기를 많이 좀 늦추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주라고 해봐야 SK하이닉스 네. 하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의 요인이 뭐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최근에 이제 지수 상승과 이제 조금 결이 다른 반도체 IT 중심의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등폭 그 이상으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종목군들을 기다렸다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런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종목군들은 하반기까지도 저는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스스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줄 때까지 앞서서 이제 하본부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저는 기다리시는 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안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빠질 때 사면 만약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점 찍고 올라왔을 때는 기대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빠지는 어떤 이 속도감 자체가 너무 이제 급박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저는 소부장주들은 반등을 확인을 하고 오히려 조금 뒤늦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한 달 동안 우리가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너무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돌다리를 잘 두드려 보고 나서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2차 전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시도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데 테슬라의 이슈 때문이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 기존의 포드를 탑픽으로 꼽았었는데 대신에 테슬라 탑픽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까지 잘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거 일시적인 영향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2차 전지주가 오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저점 탈출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건지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구조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확인을 하느냐? 뭔가 넘버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Q가 뭔가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P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좀 논외로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올라간 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모건 스탠리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파이퍼 샌들러가 이제 모델 2죠. 모델 2가 이제 FSD와 결합을 해서 이게 많이 팔리게 됐을 때 그리고 월 지금 100불짜리를 이제 500불까지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이게 수익성이 확대가 되겠는가. 그래서 FSD 쪽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X를 좀 보시게 됐을 때 FSD를 믿지 않을 거면 팔아라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력한 문구를 좀 내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죠. 프로필 사진도 이제 홈랜더처럼 레이저가 나가는 걸로 좀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임팩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우리나라 2차 전지와는 약간은 좀 별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ESS 부분에서 뭐 작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이 나왔고 플루언서 에너지라고 이제 미국의 ESS 1위 업체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서의 뭔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전반이 아닌 뭐 삼성 SDI를 필두로 이제 이런 배터리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쪽은 확실하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의 상승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건 좀 맞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이제 이전에 2차 전지를 좀 주도했었던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의 이런 Q나 P를 확인하지 않고 이건 뭐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배팅 이렇게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랠리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상승력이 나온 게 2년짜리가 아니라 총 사이클로 보면 4, 5년짜리가 한번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뭔가 되돌리려면 명확한 넘버가 나와야 되고요. 2차 전지가 항상 소재 쪽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넘버가 나오는 쪽으로 기반해서 시나리오로 굉장히 좀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도 좀 확인해 볼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중요한 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실적이 나온다. 이 부분 기점으로 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에코프로 BM은 기관 쪽에서 5일 정도 연달아 사고 있어요. 5%대 강세 보여주고 에코프로도 오늘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나오면 좀 변동성 있을까요? 실적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안 나온다라는 게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아니라 네, 실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반도체 IT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히려 실적이 잘 안 나오는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어떤 시세 그 반등세가 좀 나왔었던 이제 과거 패턴들이 좀 많았어요. 저 오늘 만약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실적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최악은 없겠지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반발세는 충분히 이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숫자가 안 나오고 나서 단기 반발세이기에 없으신 분들의 신규 매수 혹은 신규 공략은 가능하나 기존에 이제 높은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저도 3분기 숫자까지는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분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고 정말 너그럽게 봐줄 수는 있지만 만약 3분기에도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기대감을 줬었던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는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을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셔도 괜찮지만 윗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SK하이닉스가 잘 나올 걸 알았던 실적이 막상 나오니까 실망감에 빠졌잖아요. 반대로 못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못 나왔지만 그래도 그 다음 전망이 좀 좋다면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실적 발표 오후에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떠오르는 주도주. 일단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오늘 또 알테오젠이 수주 공시 소식 나오면서 6% 정도 강세 보입니다. 오늘 32만 원 장중에 최고가 찍었고요. 이렇게 알테오젠 강하다 보니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 지금 같이 좀 많이 움직여요. 하반기 이쪽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하창환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FOMC 결과 또 발표되면 한 번 더 섹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일에도 이제 네.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네. 뭐 일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8월 달부터 11월까지 이제 뭐 각종 기업들의 FDA 승인 관련된 부분부터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CDMO 같은 경우는 11월 달까지 모멘텀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집중이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이오를 전체로 묶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묵직한 기업들의 일정들이 좀 연쇄적으로 있다 보니까 바이오 전체적으로 뭔가 좋은 것처럼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바이오가 좋아지는 그 시점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빅웨이브는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상 바이오 쪽에서 기술 수출 얘기를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올해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리가켄바이오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또 기술 수출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쪽들과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굉장히 좀 묵직하고 금리 인하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 종목군들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또 FDA 승인을 받는 쪽들, 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식으로도 좀 카테고리가 나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나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모멘텀이 풍부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형주 단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뭐 삼바 같은 경우는 뭐 이 작년부터 피어그룹 대비 워낙 압도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었고, 요번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뛰어난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벤트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제 상단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에 대한 시기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전반적인 모든 바이오가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확실하게 굵직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나 뭐 삼바나 셀트리온이라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들었던 답변과 비슷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적과 수출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는 묵직한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미리 딱 말씀해 주셔서 오늘장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갑니다.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 100만 원 갈까, 다시 갈 수 있을까. 네.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보유자의 영역인데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은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어떤 실적 나오기 전까지 10점 만점에 이제 9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1점이 시총 규모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외형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된 상황이기에 저는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바이넥스가 꼽히는데 그 뉴스를 차처하고 나서도 본업으로만 평가를 받아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에 여기에 이제 주요 중요한 이제 대내 변수까지 붙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상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유한양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면 저는 뭐 오스코텍과 같이 지금 신고가를 아직 가지 못했지만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시세 탄력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좀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고가 가는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주자들도 한번 노려봐야겠죠. 신고가 영역이지만 아직 못 간 오스코텍 이러한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두 분 모두 좀 묵묵히 가는 종목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세가 나오는 쪽 보면 테마성 이슈 안고 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비만약 열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어제는 또 많이 빠졌어요. 대봉 LS 이런 종목 막 8%씩 급락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봉 LS 반등하고 있고 지금 뭐 한국 BNC 이러한 종목은 마리화나 이슈까지 같이 또 엮여 있고요. 담아볼 쪽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약간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어서 지금은 종목으로 바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셨던 펩트론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비만약 같은 경우 뭐 로슈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대장으로 좀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의 지각 변동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큰 대형주들이 변수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수혜주가 완전 뒤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 결과 나오고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참 동안 쭉 갔잖아요. 지금 한 두세 달 내내 랠리가 나오다가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데 뒤늦게 여기 발목 잘못 잡히면 굉장히 큰 하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비만약이나 이런 것들 보시기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뭐 차라리 이렇게 개별적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알테오젠을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삼바나 셀트리온 같이 좀 묵직한 기업을 차곡차곡 모아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마리화나 관련주예요. 비만약도 마찬가지지만 이쪽도 크게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그냥 수익 내고 싶을 때 단기로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실적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이면서 실적주로.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보면 JW 중해제약, 그리고 이제 보령과 같은 기업들 지수 대비해서 많이 밀렸는가? 아닙니다. 밀린 게 아니라 지수 대비해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마리아나 관련주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도 물론 좋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자칫 대응을 잘못했었을 때 물렸을 때 굉장히 또 계좌의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쉬어가는 하지만 시장 지수 대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보면 앞선 이제 두 기업이 저는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이랑 보령 이 시간에 제가 여쭤볼 때마다 자주 언급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항상 테마 쪽 얘기 드릴 때마다 뭔가 질문을 준비하긴 했는데 혼이 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섹터입니다. 방산이요. 글로벌 군비 경쟁 속에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들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요즘입니다. 한화시스템도 오늘 신고가였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하창원 본부장님. 실적에 대해서도 잘 나왔다는 게 확인됐고 해외 수주들도 연이어 지금 하반기에도 일정들 있거든요. 거침없이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거침없이는 빼고 상승 네. 랠리는 이어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침없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방사는 지금 산업적인 성장 기조 너무 좋은 상황이고 수출 지역 다변화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엔 장부가로 점진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의 성장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방사는 어떠한 좀 큰 계약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급에서의 뭐 이렇게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빠지면 시장에서 관심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선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산업 좋은 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수주 잔고 많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한 게 뭐 한 달밖에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정 산업군들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또 추가적으로 뭐 나온다고 이런 게 계속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모멘텀 부분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군을 잘 고르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할 건데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방산마다 뭐 항공우주 쪽으로 좀 더 빠지는 게 있고 뭐 로봇 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 뭐 이렇거든요. 철도 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서브 부분을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종목은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적과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앞서 제약 바이오에서도 이 두 가지 강조해 주셨는데 방사는 이걸 다 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매력적인 종목 한번 발굴해 볼까요? 일단은 방산 쪽에서는 대형주는 이제는 조금 붙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좀 느껴질 분들이 좀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주잔고 이야기 그리고 뭐 폴란드발 혹은 이제 유럽발 해외 모멘텀 이거 외에 뭐 새로운 나라하고의 어떤 이제 추가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선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방산주 관련해서는 이제는 조금은 비중을 일정 부분은 수익이 나셨다라고 하면 조금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딱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네. 일단은 주가 위치가 워낙 달랐죠. 그러니까 네. 이 전통 방산주들은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다수가 52주 신고가입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낮은 레벨단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도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네. 있어서 저는 기존의 방산주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 가기보다는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봐야 될 쪽은 한국항공우주가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로 따라갈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딱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아껴뒀던 게 한국항공우주였는데 저희의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 신고가 랠리인데 아직 그 영역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체크해 볼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부터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